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란이 어제 최소한 한 다즌 이상의 탄도탄 미사일로 이라크 내에 있는 2개의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이 공격은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이란의 군사보복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수차례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액면상의 언어대로 한다면은 즉 이란이 보복을 한다고 다짐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트럼프가 보복에 보복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응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키 퀘스천은 과연 미국이 경고한 대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해서 전면전으로 향할 것이냐 아니면 자제할 것이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어제 밤에 전국 방송을 통해서 행정부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었지만은 이 발표가 오늘로 늦춰진 것이라는 것이 와이트하우스 측근들의 말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결정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양측의 언어로 본다면은 de-escalation, 진정 단계로 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트윗을 통해서 All is wel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했지만은 사상자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측의 자리프 외무장관은 우리는 확전이나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CNN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이 미군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피해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양측의 반응,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옵션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란이 약 2도즌에 가까운 탄도탄 미사일로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 기지는 이라크의 기지지만 그러나 미군이 오랫동안 허브 기지로 사용해온 것이고 이 알-아사드 에어베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그 기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부 지역에 있는 엘빌 기지입니다. 이 알-아사드 에어베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첫 해외 기지 방문 시에 방문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캄벳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어제 군사 조치는 분명히 군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이미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고 또 트럼프의 경고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so far 미군 사상자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이란의 제한적인 공격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상자가 현재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all is well 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고 전면전 회피의 옵션도 검토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경고와 협박을 하는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어 왔고 탑 안보 보좌관들이 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오후 2시부터 모여서 그러니까 피격이 있기 3시간 반 전의 일입니다. 대응책을 수기를 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측근들의 전언을 언론들이 인용한 것을 보면은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전국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오늘 오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사태를 더 한 번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선거가 당장 코앞이고 트럼프 자신이 처음부터 약속한 거 중동 지역의 철군 이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란으로서도 지금 자존심만 내세울 처지도 아닙니다. 당장 미군의 그 가공할 만한 군사력에 대항할 힘도 없는 것이고
또 오일머니 생션 때문에 국가 경제가 피폐해져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지금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첫째는 전쟁이냐, 둘째는 전쟁 회피냐, 바로 그겁니다. 전쟁을 할 경우에 그가 솔라이마니 장군의 살해 명령 시에 이란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고 이란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명분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란이 보복을 하면은 이란이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고 하면은 그 궁극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주 가혹하고 강력한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중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제 공격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전면전이 결정이 된다면은 이미 이란 공격으로 해서 포진하고 있는 전략 무기들이 순식간에 동원이 됩니다. 항공모함 전단과 B-52, B-2, B-1들이 이미 이란 부근의 공격 기지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동을 마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저버리게 되고 중동의 전쟁을 일으킨 또 하나의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 전쟁을 회피한다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어젯밤에 이란의 군사 공격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한다든가 아예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전통적인 외교 수단에 대한 조롱 섞인 거부, 또 전략보다도 본능에 충실한 위험한 인물이다 하는 평가, 이것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면은 몇 조 달러의 돈이 또 쓰여지게 되고 소위 endless war, 트럼프의 이름으로 중동 지역의 전쟁이 또 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선거의 승리는 장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란 측의 입장도 전쟁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자리프 외무장관이 우리는 확전도 원하지 않고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어떤 침략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다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비공식적인 휴전제의다 라고 받아들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의회의 반응은 강온으로 엇갈려 있습니다. 매파로 꼽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 이것은 전쟁 행위다. 40년 동안 중동 지역의 암과 같은 존재인 이란이 저지른 일이고 대통령이 곧 반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국제분과위원회의 의원인 바 메난다즈 상원의원은 자제심을 보여라. 이란의 미국 공격은 사태를 확대하는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제해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나 미국도 자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미군 병사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먼저 주문을 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라. 미국과 세계는 지금 전쟁을 할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시장, 이 오일 시장과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브렌트 크루드 오일이 어제 배럴당 $70까지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4%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텍사스 오일도 배럴당 $65까지 올라갔습니다. 1.3%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주가, 지금은 이제 아시아 쪽이 다 개장이 되어 있는데 일본 증시가 2.4%가 떨어졌고 홍콩, 중국, 한국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어제 군부 실세 솔레마니 사망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 공격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두 곳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두 기지에 12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발표했고 피해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내 7곳 시설과 5곳 기지에 미군 병력 6,000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드스군은 이번 공격으로 미군 8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과 이라크군은 연이어 사상자는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자 백악관은 외교안보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제인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 등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한 뒤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후 이란 최고 권력자인 하메네이가 시아파 정지인 쿰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하메네이는 어제 감행한 이란 혁명수비대 미군 기지 공격을 언급하며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은 지난밤 뺨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군사적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이 지역 부패의 원천인 미국의 존재를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출발한 유크레인 항공사 소속 보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6시경 유크레인 국제항공 소속의 보잉 737-800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떠난 직후 엔진에 불이 나면서 추락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 167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객기 추락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언론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경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에 대한 의회 내의 이견이 심각합니다. 민주당 측은 부동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 통합과 정부기관 통폐합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다른 세금과의 균형, 시스템 개혁 등을 주장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었습니다. 쿡카운티 병원장 교체에 상당한 세금 돈이 들어갑니다. 카운티위원회는 현 원장인 잔 셰넌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가 받는 퇴직금이 $60만, 펜션이 매년 $25만 달러나 됩니다. 쿡카운티의 은퇴연금 부족금도 위기 수준입니다. 렉쇼어에서 드라이브아이 슈팅이 일어나 2명의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렉쇼어 옥스트리트 출구에서 한 승용차가 이들이 탄 포니엑 세단에 접근하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차에 타고 있던 24살, 25살 난 남성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대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20도대를 유지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21도. 내일과 모레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최고 4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48도, 밤 최저 기온 46도. 금요일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1도.
토요일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겠고 27마일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0도입니다.